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내 병은 안 낫지? 왜 자꾸만 아프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내 몸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생각과 대처 방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 나를 괴롭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결과만 바란다. 여기서 결과만 바란다는 것은 완전히 나은 상태만을 바란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과만 바란다는 것은 병이 낫는 과정을 소홀히 하고 병이 낫는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낀다는 말이 됩니다. 병이 낫는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까지 흘러가는 과정도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이 결과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 노래 한 곡을 듣는다고 했을 때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이 끝나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죠. 음의 높낮이나 곡의 전개 그리고 1초 1초마다 이제 곡이 이제 변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느낄 새도 없이 말입니다. 병이 생겼다가 낫는 과정도 이와 비슷한데요. 병도 신기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양상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감기만 해도 그렇죠. 머리부터 아팠다가 이제 코가 불편하더니 이제는 기침이랑 가래가 막 나기 시작하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이런 답답한 마음 이해는 가는데 사실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죠. 이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것들을 덮어 놓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못 참고 넘어가면 어떤 단계로 넘어가느냐? 바로 두 번째 단계, 이 급한 불만 끄려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가 무엇이냐고 하면 당장 급하게 일어난 내 증상만 완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겠죠. 예를 들어서 이가 아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진짜 이런 경우는 약국에서 참 많이 만나는데 주로 아내분들이 오십니다. 남편들이 병원을 안 간대요.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당장 먹을 진통제 하나만 사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딱 내 남편 아닌가요? 약국에서 가만 지켜보면 진짜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 이렇게 급한 불만 끄는 게 위험한 이유는 진짜로 급한 불만 끄기 때문입니다. 끄고 남은 잔불 처리라든지 그리고 이 불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병원 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약을 사서 먹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당 증상은 재발하기가 쉽고요.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치통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제가 봤을 때 그냥 잇몸이 단순하게 부은 줄 알고 잇몸 염증을 제거해주는 약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이렇게 매번 챙겨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오시길래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기 이가 사실은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서 충치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가신다는 거였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이분도 남자 어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3단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닌데 내 증상은 그게 아닌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를 말해줘도 아무리 주의를 줘도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괜찮아 하면은 병을 키웁니다. 위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가 상했는데 치과에 안 가시는 분 있잖아요. 결국에는 신경치료까지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신경치료 상태에서도 또 버티면은 그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병의 치료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뭐든 초기에 확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병이 점점 커집니다. 충치 하나만 제대로 치료하면 될 것을 이 병을 묻고 삭히고 견디다가 결국에는 돈이 많이 깨지는 이제 임플란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 손이 베이거나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이것도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곪아가지고 퉁팅 붓거나 이 누런 진물이 막 흘러나오곤 하는데 이때는 정말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까지 넘어가고 심하면은 뭐 손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손을 다쳐서 또 팔을 다쳐서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하게 부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면서 진통제만 달라고 막 때를 쓰셨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금이 간 경우였어요. 다행히 이렇게 발견을 해서 다시 제때 이렇게 딱 뼈를 맞추면 괜찮은데, 이것도 계속 견디다가 뼈가 잘못 붙어서 평생 이제 어긋나게 이제 뼈가 붙은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도 거의 대부분 어른 남자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정말 남자들이란 못 말리죠. 자, 이와 반대로 그게 아닌데를 자꾸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증상은 그게 아니에요. 제 증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이런 신분들은 이 같은 하나의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막 투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 증상인데 일반 의원에 갔다가 내과에 갔다가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눈 밑에 다래끼가 났는데 안과 갔다가 피부과 갔다가 성형외과까지 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사실 내 증상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아내지 못하는 이 증상을 잡아낼 때도 있고요. 그리고 큰 병원으로 갈수록 좀 기계가 발달이 되어 있거나 다양한 종류의 기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진단에도 수월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아파서 일반 의원에 갔는데 장염이고 배탈이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아파서 다른 내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니까 이게 충수염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충수염으로 발견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또 큰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진단이 되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게 아닌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런 증상을 본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증상인데 지금은 이거를 더 넘어서고 평상시에 일어난 통증보다 더 빈도수가 크고 범위가 넓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평소에 느꼈던 증상은 너무 다르다든지, 그리고 시간을 지내봐도 이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 평소와 너무 다르다 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병원을 옮기는 것은 타당하고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불안해서, 그리고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원인을 상대방이 말해주지 않아서 이 병원을 간다든지 저 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다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네 번째, 약물 상호작용과 내성에 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사실 병이 정말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병원을 이제 다녔을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받아온 약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약 먹었다가 저 약 먹었다가, 그리고 이 항생제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저 항생제 먹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내가 아파서 아픈 건지, 아니면 약의 부작용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아프거나 병이 잘 안 낫는 건지, 이 원인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이 진통제 중에 조금 센 것들은 위장의 불편감을 상당히 주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병이 겹치면은 이 진짜로 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기가 정말 힘들고, 그리고 환자도 무엇 때문에 내가 아픈지 알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난감하죠. 이 병을 바라보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대처할지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을 오리무중으로 만들지 말고, 증상이 가볍거나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증상일 경우에는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선택한 전문가를 믿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경우는 내가 그럴 리 없어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평상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하는데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식습관도 잘 지키고 이런 내가 아프다니 말도 안 돼,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아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나 말씀들은 이 기계적 사고방식이 불러온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딱 아프니까 여기만 치료하면 된다는 식의, 그리고 지금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몸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하는 분들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요, 젊었을 때 그리고 최근 몇 년 전까지 엄청나게 담배를 피고
그다음에 술을 마시고 하셨던 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목소리만 들어봐도 딱 티가 나거든요. 걸걸하기 쉽습니다, 목이. 그런데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죠. 좀 더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은 잘하고 있는 계기가 탁 튀어나옵니다. 뇌출혈이 있었다거나 암이 있었다거나 부정맥, 혈압, 당뇨 등이 있었다거나 등등 건강 이상 증상을 발견한 이후에 관리를 하게 된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 나는 그럴 리 없다. 고 주장하시는데 과거가 남기고 간 상처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자극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 상처들이 다시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병이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만 아픈데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겠지 하는 경우도 병이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가령 머리가 어지럽다고 했을 때 나는 머리만 어지럽고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도 뒷목, 어깨가 결려도 그리고 빈혈이 와도 그리고 뇌경색 또는 귀에 이상이 있어도 아니면 단순하게 이렇게 멀미가 와도 올 수 있는 것이 어지러움입니다. 하나의 증상에 깔릴 수 있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병을 대할 때 이것 하나만 해결하면 다 되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이 증상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를 찾는 게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가든 약국을 가든 한의원을 가든 항상 증상의 원인을 찾아보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병을 낫지 않게 하고 오히려 키우게 하는 생각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뜨끔하셨나요? 조금 아플 때 최대한 대처를 빨리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픈 거 덮어놓지 마시고 빨리 안 낫는다고 내 몸을 그리고 전문가를 재촉하지 말고 차분히 차근차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셔서 팔을 올리고 싶을 때 올릴 수 있고 내 몸을 자유자재로 잘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약속.